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지코노미 TV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는 국가복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알아볼 대출은 이제 주택구입 자금 대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부에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이제 복지 대출에 대해서 그 종류부터 혜택까지 그 4가지 꿀팁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우선은 그러면 국가복지 대출의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네. 저번처럼 2문자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집 디딤돌, 소중한 보금자리. 우리 집 디딤돌, 소중한 보금자리. 2가지군요. 네, 디딤돌과 보금자리 대출 이렇게 2가지입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상품이기도 한데요. 그 전세는 버팀목, 구입 매매는 디딤돌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이제 코스로 이해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신청 대상은 이제 본인과 그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가구이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혼부부이거나 아니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거나 그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이제 하나가 해당이 되면 소득이 1,000만 원 늘어나서 7천만 원 이하이면 대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신혼부부의 기준이 예전에는 혼인신고 이후 5년 이내였는데 이제 최근에는 2년이 늘어난 7년 이내까지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는 뭐 아이가 둘이든 셋이든 상관없이 7년 이내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신혼부부인 겁니다. 네. 그리고 대출 한도는 LTV와 DTI 적용을 받고 일반적으로 2억 원 최대이고 신혼부부는 2천만 원 늘어난 2억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다자녀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늘어난 이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수도권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그 외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고요. 가격은 평가액은 5억 원 이하이면은 해당이 됩니다. 금리는 어떤가요? 네, 가장 중요한 이제 금리는 2%에서 3.15%까지 좀 저리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낮긴 한데 2%에서 3%대면은 격차가 좀 크네요. 네, 좀 격차가 있는데 그거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금리를 적용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이거나 아니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는 0.2% 금리 우대를 적용받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팁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가입 기간 3년 이상의 청약 통장은 36회 이상 납입한 게 있으면 0.2%를 추가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매달 2만 원씩 72만 원의 이제 적금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0.2% 금리가 나중에 그 총 756만 원이라는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혜택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딤돌 대출 2억 원을 30년 상환 기간으로 상환하게 되면 한 달에 81만 6천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잘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이 있으면은 0.2% 우대금리 적용받아서 매달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79만 5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 차이가 2만 1천 원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30년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75만, 3년이 쌓이게 되면 756만 원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자를 낼 돈 일부를 적금으로 드는 셈이겠네요. 그렇죠. 작은 돈 적금을 넣고 그의 10배 해당되는 금액을 30년에 거쳐서 혜택을 받는 건데 단순히 분양을 노크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이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무조건 처음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청약통장부터 개설해라라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대출 기간은 이제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있고
비거치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거치는 1년도 가능을 합니다. 거치라는 게 이제 1년 동안 이자 안 내고서 이자만 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거치는 1년은 이제 이자만 네. 내는 거고 원금은 상환 안 하는 거죠. 네. 그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이제 3년 이내는 발생이 되고요. 네. 이 상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네. 잠시 후에 네. 그 두 번째 팁과 함께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부부 합산 연봉이 6천만 원 이하면은 신청 대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생애 최초거나 신혼부부거나 뭐 자녀가 둘 이상 있으면은 7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 대상이 늘어나고 그리고 대출 한도는 2억에서 2억 4천까지 금리는 뭐 2%에서 3.15%까지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꿀팁이군요. 네, 처음부터 알게 됐는데도 이미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게 됐을 경우, 6천만 원 초과하게 됐을 경우에는 부부 합산. 네, 그렇죠. 그래서 혼인신고하기 전에 그 미리 소득이 높아질 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 명의로 대출을 이미 실행을 해놓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대출이 나간 그 이후에는 조건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을 하질 않아요. 맞벌이 신혼부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겠네요. 혼인신고를 언제 하느냐, 대출을 언제 받느냐 그 기준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행 시점에 단독 세대주를 만들어 놓고 나서 하게 되면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이 된다 싶으면 한번 이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대출을 잘 받았으니까 상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네네, 그렇죠. 어떤 꿀팁이 있나요? 네. 이 대출 받는 것만큼 상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30년이라고 하는 기간, 그러니까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장기 상품이거든요. 근데 최초 가입 시점에만 좀 신경을 쓰고 그 이후에는 이게 어떤 통장에서 뭐 빠져나가는지도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 상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환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꿀팁. 네, 세 번째 꿀팁. 이제 첫 번째는 그 거치 기간을 1년을 가져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해는 이자만 상환하게 되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2년도와 3년도,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연도와 세 번째 연도는 원리금 상환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 3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점부터는 중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컨셉은 뭐냐면 이 3년 차까지는 나가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수수료가 붙지 않는 3년 이후부터는 생기는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그때그때마다 목돈을 상환함으로써 원금을 줄여 나가는 게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환 방법의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그러면 30년, 10년, 20년 중에서 어떤 게 좋나요? 무조건 가장 긴 기간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대출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장기로 가져가야 그 안에 자금 계획을 충분히 좀 세울 수가 있고요. 원리금 상환을 좀 적게 길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를 맞을 때 우리가 짧고 굵게 맞는 소나기보다는 좀 길고 잔잔하게 맞는 이제 보슬비가 네, 전체에 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고요. 네. 그렇군요. 꼭 이제 자격 요건과 상한 능력이 되면 꼭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예, 그 다음은 말씀드린 소중한 보금자리. 네, 소중한 보금자리. 네, 보금자리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인데요. 디딤돌 대출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구간이 디딤돌은 6천이었는데 보금자리는 이제 7천만 원이라서 1천만 원이 높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 원까지 신청 대상 소득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이 나가는 대상 주택의 가격도 5억 원이 디딤돌이라면
보금자리로는 6억 원으로 좀 늘어나 있고요. 네. 대출 금리가 디딤돌보다 조금은 높았지만 네. 최근에는 좀 많이 낮아져서 금리. 네, 2.3에서 2.5%로 굉장히 맞네요. 메리트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상환 이제 기간은 같고요. 네. 이제 다만 변동금리가 없고 이제 고정금리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딱, 금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치는 없습니다. 거치 없고 네, 바로 이제 거치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금자리 안에도 뭐 유보금자리, 네. 아끼미 보금자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유보금자리가 이제 가장 흔한 이제 보금자리 론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신청 대상이 좀 소득 구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디딤돌 대출에 신청이 안 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보금자리 론을 꼭 이렇게 노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오늘이 준비한 마지막 꿀팁. 네 번째 꿀팁이 네. 들어갈 텐데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론이 둘 다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하나만 하실 게 아니고요.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디딤돌도 받고 네. 보금자리도 받고 같이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거군요. 네, 같이 받을 수가 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억 원짜리 집을 구입을 하는데 네. LTV와 DTI 적용을 받으면 네.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 이제 최대 2억 원까지 네. 일반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70%면은 3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나머지 차액이라고 할 수 있는 1억 5천만 원을 또 보금자리 론을 통해서 오. 융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네요. 네, 그러면은 5억짜리 내 집 마련하는데 3억 5천까지 그렇죠. 그것도 다 이제 국가에서 복지 대출 해주는 걸로 다 저리로. 충당이 그렇죠. 저리로 가능한 거죠. 좋네요. 정말. 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두 가지 이 복지 대출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혼을 앞둔 분들이거나 내 집 마련 준비인 분들 또는 이제 자녀분들의 내 집 장만 때문에 고민해 주시는 부모님들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투자보다도 훨씬 더 절실한 그 삶의 이제 거처를 마련하는 좀 더 그 실생활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이상 지코노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